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 한국 증시는 이렇게 1% 이상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밤사이 미국과 유럽 증시 역시 한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다음 주에 한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자,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5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출발했고 장중에 단 한 번도 상승 전환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장중에 하락 반전이 되었으나 장 막판에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다우와 나스닥은 왜 디커플링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어제 발표된 미국 은행주의 실적 발표에 있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4%나 감소했습니다. 이날 시티그룹 역시 실적을 발표했는데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니 여러분, 불과 4일 전까지만 해도 은행주의 실적은 견고할 것이고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은행주의 호재이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미국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은행주의 실적이 발표되자 JP모건 체이스 같은 은행주들은 이렇게 떡락이 나왔습니다. 자, JP모건 체이스는 어제 마이너스 6.15% 급락이 나왔으며 모간 스탠리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 3.5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황금양말 골드만삭스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 2.52% 하락을 하면서 어제 다우지수를 이렇게 하락으로 이끌었죠. 최근에 여러분, 미국 증시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1,800달러를 제시했고 저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테슬라의 주가는 6% 이상 급등하면서 이렇게 신고가 근처까지 보냈는데 그 다음부터 거짓말처럼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런 현상들은 여러분 장이 거의 꺾일 때 나오는 전초 현상 중 하나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거짓말처럼 내리기 시작하더니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 자체가 좀 더 조정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번 여기 저점을 깼고 저점을 깨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저점을 또 깨로 내려가고 있다가 어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도 아직 바닥이 안 나온 상황이죠. 자,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번 고점을 뚫고 위로 확 올라가면은 왠지 테슬라라던가 혹은 애플처럼 한번 위로 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너무 많이 들거든요. 일단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등이 나왔으니까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도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한국은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거의 흡사하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역사적 신고가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까지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17%가 더 올라야지 52주 신고가를 찍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어제 미국의 다우지수가 내린 두 번째 이유가 바로 12월 소매 판매 지수에 있었습니다. 12월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전월보다 무려 1.9%가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소매 판매 지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 민감주들은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워렌 버핏 아저씨가 VIP로 있는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1.42% 하락이 나왔고 이마트와 영혼의 라이벌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8%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호텔신라와 숙명여대 라이벌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도 마이너스 1.28%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들 역시 다음 주에 미국 증시를 따라서 하락이 나올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백신 패스, 방역 패스가 청소년가 그리고 서울시 마트, 백화점이 효력을 중단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런 뉴스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올까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지난주에 급락이 나왔던 이마트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어제 이 영상을 통해서 경기 민감주들을 한 번씩 다 짚어드렸지만, 일단 시간의 단일가에서 반응이 있었던 경기 민감주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후속 보도가 이어졌는데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은 정부의 말을 듣도록 하겠대요. 어제 이마트와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저런 판결이 나왔어도 우리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정부에서 말한 방역 패스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나온 판결은 서울시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씨가 방역 패스 폐지 공약을 냈을 때 아이크래프트라는 주식이 움직였단 말이야. 그래서 저런 뉴스가 나오면은 아이크래프트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 시간의 단일가에서 여러분 전혀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 시간의 단일가에서 충분히 상한가를 가거나 혹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 뉴스는 4시에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반등이 나온 종목은 한 종목도 안 나왔으며 이렇게 화승코퍼레이션만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방역 패스와 전혀 상관이 없고, 화승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무슨 르카프라던가 혹은 프로스펙스, 그런 신발을 만드는 회사로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입니다. 그런데 왜 화승코퍼레이션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을까? 뉴스를 찾아보니까 또 사과차 때문에 오르네요. 아니, 이 화승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날도 13%나 올려놓고 고점 대비해서 9%나 뺐고, 그 다음날도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놓고 다 뺐어요. 근데 이때 분봉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네, 영락 없는 졸음입니다. 10분을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빠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중에 3분봉이라던가 5분봉을 켜놓고 10분 이상은 버텨야지 그 다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래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을 1억에서 5억 정도만 시장가로 땡겨도 10% 가까이 상승이 나와요. 매딜간 아래서 매집을 해놓고 이렇게 10% 가까이 상승을 시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달려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11.5%가 상승이 나오면 상방 VI에 걸립니다. 이렇게 상방 VI에 걸리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 주포는 고점에서 전부 다 주식을 던져서 오히려 하방 VI로 직행합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지난번에도 이렇게 위로 한번 빵 쏘고 5분도 못 버티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정가가 있는 녀석입니다. 맨날 시간의 단일가로 장난쳐놓고 그 다음날 빵 쏘자마자 10분도 못 버티고 빼는 게 이 녀석의 일상 중 하나인데, 이번에는 또 시간의 단일가 상한가를 보냈으니까 다음 주에 최소 10% 이상 높게 시작을 하고 여기서 더 올릴 것인가, 아니면은 지난번처럼 또 뺄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데, 요 거래량을 잘 보세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죠? 예, 마치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올린 뻑큐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요 녀석은 과거에도 이렇게 뻑큐가 거래량에서 보이면은 그 다음날 빼버리는 아주 그지 같은 습성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녀석은 보시면은 항상 상한가까지는 말지 않고 항상 20% 이상은 찍어.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빼버리고 올리는 척하고 빼버리면은 여기서 미수가 다 털립니다. 미수 같은 경우에 3일까지 되니까 여기서 미수하고 신용이 정리가 되고, 미수하고 신용이 정리가 되면 여기서 빵 쏘는데, 그렇다면은 미수하고 신용을 털기 위해서 여기서 올리기보다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한번 올리는 척하고 뺐다가 아니면 그 다음날 조정 주고 또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지, 여기서 뭐 고점 뚫고 올라간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애플카 주식들이 일단은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애플카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세요.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요? 이게 상한가를 갔는데도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2배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다 팔아치웠어.
그리고 난 다음에도 또 상승을 시켰는데 여기서도 거래량이 너무너무나 많이 터졌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보내고 그 다음날 올리는 척하고 약간 고점에서 빼고 다음날 올리는 척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어. 근데 마이너스로 마감된 다음에 시간에서 또 올려. 그러면은 다음 주에 한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분명히 고점 갈 것처럼 해놓고 종가는 분명히 제가 예상을 하는데 토르 망치처럼 이렇게 영망치형이 나오면서 마감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애플카 관련주를 잘 안 건드리는 게 저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애플카 관련주는 화성 코퍼레이션부터 시작해서 현우산업 모든 종목들이 아침이라던가 혹은 장중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상승시켜 놓고 윗골이 나오면서 다 빠져. 이게 여러분 딱 10분이야. 5분 봉으로 봐서 10분이지 실질적으로 한 8분에서 9분 정도만 딱 상승 나온 다음에 상방 딱 찍어 놓고 바로 하방으로 VI 찍으러 가니까 애플카 이거 못 건드려 나는. 금요일날 현우산업 너무 지저분하지 않나요? 22%까지 올려놓고 종가가 7%야. 자, 여러분들이 주식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현우산업의 호가창을 보고 호가창이 상당히 튼튼하고 이 종목 매수 매도해도 해볼 만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 경험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자, 이 녀석은 원래 거래량이 별로 없고 호가창이 상당히 얇은 애입니다. 자, 보시면은 장이 시작되자마자 여기 얼마가 빠져 있습니까? 5,490원이 빠져 있고 그리고 5,510원 그리고 5,520원이 빠져 있는데 이게 지금 장 시작한 다음에 여러분 거래가 멈춰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24초 다음에 28초, 29초 해가지고 3초간의 갭이 있는 걸 보면은 평소에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항상 이렇게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고 위에 호가도 별로 없고 그리고 밑에 뭐 1000주, 2000주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호가창이 이렇게 확 두꺼워진 현상은 순간적으로 수급이 몰리고 또 체결 강도가 올라가고 지수라던가 혹은 종목이 급등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평소에를 보셔야 돼. 평소. 이 녀석은 평소에 거래량이 별로 없고 한번 이렇게 꼬신 다음에 빼면은 한 달 넘게 뺍니다. 아주 지겹게 빼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주식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지수가 급등이 나오거나 혹은 종목이 급등이 났을 때 이렇게 호가창을 보시고 와 이거 위에 호가든 아래 호가든 탄탄하고 두꺼우니까 이거 해볼 만한데? 큰 돈을 한번 질러봐? 1억으로 질러봐? 2억으로 질러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세력들이 다 헤쳐먹고 나가거나 혹은 애플카 이슈가 그냥 꺼져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주식을 던지고 싶어도 주식을 못 던지는 지경에 나옵니다. 본인이 5천만 원을 던지고 싶어도 5천만 원 던지려면 만주인데 만주를 밑에까지 받아주는 사람이 지금 있나요? 없어요. 1억만 던져도 이거 그냥 하방 VI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거래량을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세력들이 한탕 해먹고 거래량이 막 음봉으로 이만큼 떴으면은 다 헤쳐먹고 나간 거라서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를 못하게 되고 호가창이 얇아지거든요. 지난번에 인터행 같은 경우에도 관리 종목이 해제가 됐다는 뉴스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고점에서 던졌는데 상한가를 갔을 때 거래량보다 100배 이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들이 다 헤쳐먹고 나갔어. 이런 종목은 어떻게 된다? 호가창이 공백이 메꿔지질 않습니다. 위에 호가가 마이너스 0.39%인데 밑에가 마이너스 2.33이죠. 이런 호가 공백이 너무너무나 심해지고 원래는 호가 공백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 조성자들이 금강원을 대상으로 시위 중이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가 공백이 생겨도 사주는 사람이라던가 혹은 파는 사람의 호가 공백을 메워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경험이랑 경력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종목들의 특성을 다 노트에 기록해 놓고 한 몇 년 정도 지나면은 이런 종목 들어가면 물린다라는 걸 알아요. 이런 종목을 먹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 외국인이랑 기관이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을 때 이런 식으로 막 매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신용과 미수가 보통 3일 정도 지나면은 반대 매매 나가니까 저렇게 고점을 찍은 다음에 3, 4일 뒤에 매매를 하거나 종가 베팅 위주로 조금씩 매집해 가는 방법을 써야지 이 종목을 장중에 들어가면은 100이면 100 거의 물립니다.
지금은 종목들이 장중에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수익을 몇 초 정도만 주고 바로 다 빼버리는데, 여기서 빠질 때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볼린저 하단이라던가 볼린저 상단을 지지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그냥 이런 걸 탁 깨버리고 종가가 마이너스로 마감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익절이 힘든 게 이런 겁니다. 아까처럼 현우산업이라던가 화승코퍼레이션 장중에 수익권을 줬어도 너무 빨리 빠지는데, 그런 분들이 왜 주식을 못 팔았다? 아직 이슈가 살아있고 종목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종가까지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보통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재명시 테마주, 동신건설, 에이텍, 그리고 이스타코. 자, 이런 주식들은 금요일날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도 상승 중이었습니다. 왜? 금요일날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이재명씨 지지율이 37%를 차지했다는 뉴스 때문에 이재명씨 테마주가 저렇게 장중에 많이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장중에 이재명씨의 탈모 공약 수혜주 TS트롤리온 장중에 25% 오르고 있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에이텍, 이스타코, 동신건설, 여러분 주식 매도할 거야? 지금 대선이 별로 안 남았고 이슈가 살아있고 테마가 살아있는데 이걸 지금 미쳤다고 팔아? 홀딩! 이렇게 외치면서 홀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팔았어야 돼요. 동신건설 보세요. 어제 마이너스 1.6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지금 이 종목은 이틀 연속 이 모양 이 꼴이거든요. 보시면은 1월 13일 목요일 날도 7%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2%대로 마감이 되었고, 어제도 플러스 4%까지 상승을 시켜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1%,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으면은 마이너스 5%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도 호가창이 얇아서 주식을 던지기 힘든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호가창에 천주도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천주가 지금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자, 이 주식 같은 경우에 3만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천주가 밑에 있어봤자 3천만원밖에 되질 않아요. 그 뜻은 이 주식은 5천만원만 던져도 마이너스 4% 이상 하락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랑 다르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체결 강도가 올라갔을 때는 밑에 3천주라던가 혹은 1000주 정도는 받쳐주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던질 수가 있지만, 아까처럼 호가창이 텅텅 비었을 때는 주식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동신건설 지금 보세요. 동시호가가 진행됐는데 위에는 36,650원, 밑에는 호가가 무려 3개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슈팅이 나왔을 때 어떻게든 던져야지, 본인이 큰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던질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리서치 조사라던가 혹은 장이 안 좋아서 내 종목만 상승하고 있으면 흥분해서 주식을 못 던지고 결국에는 그 주식은 마이너스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종목을 장중에 들어가서 봐봐요. 이게 여러분 요즘 장세가 옛날과 다른 게 뭐냐면은, 뉴스가 뜨면은 이재명씨 테마주가 그냥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놈만 주구장창 올라가고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그냥 주구장창 빠지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1등주가 막 치고 올라가도 2등주도 1등주가 상한가를 가면 따라가겠지? 아니요, 안 따라가요. 1등주가 상한가 가기 전에 먼저 빠지고 그냥 힘이 없이 주구장창 종가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요즘 증시죠. 물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하락이 나왔어도 월요일날 아침에는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이 끝난 다음에 한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가 뭐냐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MBC 측에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을 방송을 못하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각을 당했고, 지금 안철수 씨 테마주라던가 이재명 씨 테마주들은 시간에 다닐까 해서 다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는 애플카와 이재명 씨 테마주, 안철수 씨 테마주는 아침부터 갭이 뜨고 출발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날 유가가 다시 84불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와 천연가스가 상승한 이유는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뉴스 때문에 연일 국제유가, 천연가스가 상승 중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유가 관련주라던가 천연가스 관련주가 그렇게 큰 반응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S오일 같은 경우에 정말 웃긴 게 연일 국제유가가 상승이 나와도 올라가는 척하면서 빠지고 올라가는 척하면서 빠지고 올라가는 척하면서 빠지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이게 최소 10만 원은 가야 될 것 같은데 못 가.
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뿅 쏘더니 그 다음날 가는 척하고 빠지고 고점을 뚫으나 싶었더니 또 빠지고 또 올라갔다 빠지고 또 올라갔다 빠지고 이렇게 그냥 박스권에서 장난만 치고 있어요. 자, 천연가스와 유가뿐만이 아닙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연일 가격이 크게 상승 중인데 알루미늄 관련주도 차트를 보시면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3,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일 알루미늄은 계속 횡보내지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 사마 알루미늄 역시 지난번에 31,000원을 뚫었다가 그 뒤로는 계속 3만원대 박스권에서 놀고 있어요. 자, 알루미늄 가격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탈탄소 정책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가격이 오를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아니 주가는 그에 상응하는 상승이 나올까요? 알루미늄 관련주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지난번에 여기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정고점까지는 너무 큰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아프리카 TV라던가 위메이드가 상당히 큰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도 비슷했고 호가창도 상당히 비슷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종목 중 하나죠. 자, 특히 위메이드는 위믹스 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해서 썬데이 토즈를 이번에 인수했는데 이러한 사건 때문에 최근에 4일 동안 주가가 10% 이상 하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데보 시스터즈라던가 기존에 급등했던 게임즈의 주가를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 위메이드가 이만큼 빠졌다고 해서 저점이 아닙니다. 카카오도 보시면은 17만원짜리가 지금 9만원까지 내려갔죠. 바닥 밑에 바닥이 더 있고 여기 바닥 밑에 또 바닥이 있어요. 위메이드는 지금 여기가 저점이 아니라 최소 10만원 근처까지 또 터치하면서 공방전을 벌어줘야 돼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만원을 찍고 여기까지 조정을 주면은 조정이 생각보다 깊은 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얘 내가 옛날 75,000원에 샀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까지 가버렸어. 그 뜻은 앞으로 얘도 한 13만원 혹은 10만원 11만원 요런 데까지는 좀 더 내려와 줘야 돼. 자, 제가 여러분 왜 저만큼 주가가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냐면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NFT라던가 무상증자 이슈 혹은 위믹스 코인 이슈로 저만큼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분명히 위메이드에선 미르포라는 콘텐츠 게임이 있지만 그만큼 실적은 나오지 않고 이제는 실적 발표 기간입니다. 실적이 시장치 하회를 하면서 분명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 예로 메타버스와 그리고 오딘 흥행 열풍으로 주가가 급등했던 카카오게임즈를 보세요. 카카오게임즈 흥행 대박, 연속 흥행 대박을 노린다 이러면서 주가가 얼마까지 갔습니까 여러분? 오딘 흥행 열풍에 주가가 6만원짜리가 11만 6천원까지 올랐어. 자, 그런데 지금 나온 뉴스들을 보세요.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흥행 부진, 목표가 하향. 정말 우사인 볼트급 태세전환이죠. 카카오게임즈는 4분기에 오딘이 흥행 부진으로 인해서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44%가 감소할 거래요. 위메이드는 여러분 주가가 그동안 너무 펌핑이 나왔기 때문에 10만원도 깨로 한번 가져야 돼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올림픽 수혜주로 뽑히면서 매출도 급등했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TV는 항상 실적이 좋았거든요. 여기 재무제표를 보시면 2라고 써진 거는 컨센서스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저는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은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고점에서 공매도 치고 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TV의 공매도를 보시면은 주가가 내리면서 평소보다 공매도량이 늘어나고 하방 경직성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죠. 제가 여러분 주식을 할 때 아직 저점이 안 나왔다라고 판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TV 낙폭이 과대하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 자, 이런 뉴스를 최근에 어디서 봤죠? 자, 카카오 최근 주가 하락폭은 과도 저가 매수의 기회. 9월 27일 기사. 여러분 9월 달이 어디다? 여기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 빠졌어요? 여기야. 그 당시에 주가가 12만 5천원까지 빠졌다고 해서 이게 지금 바닥이라고 했는데 지금 주가가 9만 3천원입니다. 9만 3천원. 심지어 이 녀석들은 4일 전에도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했어요. 자, 2021년 1월 15일 셀트리온 임상 발표 급락 저가 매수의 기회. 자, 올해 초에 저런 레포트 믿고 여러분 셀트리온 샀으면 주가가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저렇게 막 저가 매수의 기회 레포트 나오면은 공매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서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면 본인들이 사지 왜 본인들은 이렇게 팔고 있냐고요. 저런 기사가 증권가에서 나오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공매도를 칠 때 업틱룰로 인해서 위에 호가에서 누군가 주식을 사줘야 돼요. 그 주체가 개인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 저런 뉴스를 많이 뿌려요. 그래서 저는 절대 낙폭과대다 저가 매수를 할 때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안 사. 오히려 공매도 쳐. 왜냐하면은 지네가 공매도 치려고 저런 기사를 뿌리고 있으면은 나도 그 방향을 따라가 주는 게 훨씬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 못 쳐요. 지금은 여러분 증시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런 데서 바닥인 줄 알고 있었는데 바닥이 아닌 거 봐봐요. 시젠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날 주식을 샀어 봐봐. 플러스 2%대. 근데 종가가 마이너스 3%니까 마이너스 5%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마이너스 5%가 빠졌어. 그럼 이틀 동안 마이너스 10%예요. 그 뜻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1000만원어치만 샀어도 마이너스 100만원을 이틀 만에 찍는 거예요. 근데 모든 주식들이 다 이래.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이상하게 수요일날 갑자기 여기서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마이너스 3.80%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8% 빠졌어. 이틀 동안 마이너스 11% 빠진 겁니다. 자, KPS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몇 프로가 내렸습니까? 첫날은 마이너스 6%, 그 다음날은 마이너스 9%, 그 다음날은 마이너스 3%. 와, 3일 동안 17%가 빠졌네. 자, 천연가스 관련주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도 만약에 목요일날 추격 매수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됐다? 예, 이틀 만에 그냥 마이너스 7%입니다. 이건 여러분 지수 이기는 종목 없다. 옛말처럼 지수가 내리는데 종목이 따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저렇게 7% 8% 빠진 게 일도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데 저점을 터치하면서 내려갈 것도 항상 염두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절선을 최대한 짧게 잡고 증시에 중요 이벤트가 있을 때는 무포로 가거나 혹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월 25일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할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지수가 요렇게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 같아도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다 하면은 개인들의 투매라던가 혹은 외국인 기관에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런 데로 또 빠지면은 여러분들의 종목이 마이너스 30% 40% 가는 건 일도 아니고 마이너스 40%를 봤을 경우에는 다시 올라갈 때는 몇 프로의 상승이 나야 됩니까? 자, 만원짜리 주식이 마이너스 40%가 되면은 여러분 얼마예요? 예, 6,000원이죠. 근데 이 6,000원짜리 주식이 다시 만원이 되려면은 몇 프로가 올라야 됩니까? 예, 68%가 올라야 돼. 68%. 상한가를 2번 가도 나는 본전에 못 와.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게 우리나라 지수가 막 3일 연속 급락이 나오거나 이틀 연속 막 큰 폭으로 빠졌다? 그러면은 이럴 때 종가 베팅을 노리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오를지 모르면은 그냥 코덱스 ETF 상품 레버리지를 사가지고 종가 베팅을 때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반대로 그 다음날 하락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코덱스 인버스를 그냥 매수하셔도 되는데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증시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월요일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특히 월요일은 미국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금융투자라던가 기관들도 눈치 안 보고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종가 베팅을 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종목이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본인이 가진 주식이 악재가 없나 혹은 호재가 있나는 주말에 꼭 찾아두셔야 돼요. 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 고발자들의 뉴스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품질관리 대상 공사 현장인데 여기선 3명이 이상이 일을 해야 되는데 1명으로 줄어났고 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값싼 부품을 사용했다 등 안 좋은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가 매수라고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직까지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봉과 5분봉을 켜놓고 주가가 10분 이상 상승이 지속되는가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급등이 나온 종목 대부분은 10분 이내에 잠깐 상승이 나오고 바로 하락 전환이 되거나 하방 VI를 갑니다. 지난주 현우산업, 위너스 제약 등이 순간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지만 종가까지 상승세는 유지되지 못하고 폭락이 나왔죠. 이렇게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은 분봉을 켜놓고 10분 이상 버티나 안 버티나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두 번째, 증시가 2, 3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은 종가 베팅으로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증시가 최근에 이틀 연속으로 급락이 나오거나 혹은 3일째 되는 경우에는 다음날 상승하는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럴 때를 노려서 종가 베팅을 해보시길 바라며, 종가 베팅을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ETF 상품을 통해서 베팅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